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 시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공감과 질문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는데요. 오늘 공부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별에는 밤을 본격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인의 마음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게요. 학습지 10쪽을 준비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학습지 1번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학습지 1번,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 시인의 생각이 흘러가고 펼쳐지는 과정을 우리는 시상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별에는 밤이 좀 길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죠. 먼저 1에서 3년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네, 이 시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시인이 언제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럼 1번,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네, 직접 나와 있죠. 가을 또는 가을밤입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인이죠. 네, 이연에 나와 있죠. 화자는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장소는 나와 있지 않죠. 시인의 집 앞마당인지 뒷산 언덕인지 자유롭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번, 이때 화자의 정서는 어떤가요? 사람들의 감정은 모두 다 다르지만 모두가 보편적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우리는 정서라고 하는데요. 시는 마음과 느낌을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정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때 화자의 정서는 3년에 있죠? 네. 처음엔 걱정 없이 별을 헤아릴 것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별이 끝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 왜요? 내일 밤도 남았고 아직 나의 청춘도 다하지 않았다. 아직 나에겐 시간이 있다. 젊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때 화자의 정서는 걱정 없이 편안하다. 아직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 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의 첫 부분은 과거, 현재 중에서 시인의 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상 전개 과정 4에서 5연을 보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네, 시인이 별을 보며 많은 걸 떠올리는 장면인데요. 4번, 화자가 별을 보며 무엇을 떠올리나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합니다.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그런데 그 끝에 어머니가 떠오르는 순간 굉장히 울컥해지죠. 그래서 어머니를 두 번 부르죠.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떠오르는 순간 고향의 모든 것이 파도처럼 가슴에 밀려옵니다. 소학교 때 아이들 이름, 이국 소녀들의 이름. 네, 시인이 북간도에 살았으니까 근처에 중국 소녀들도 있었겠죠.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애기 어머니 등 계집애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게 시인의 고향에 많았겠죠. 그리고 시인이 좋아한 시인의 이름. 이것은 고향, 시인의 어린 시절 전부인데요. 이것은 시인에게 아름다운 말 한마디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이 시를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가기 며칠 전에 쓴 건데요. 시인이 연희전문학교를 다닐 때 이미 조선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서울에서 참담한 우리 현실을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말로 가득 찬 고향과 어린 시절이 굉장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5번, 이때 화자의 정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네, 그리고 이 대목은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6년에서 9년까지의 시상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네, 이 대목은 화자가 과거의 추억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6번, 화자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네, 6년과 7년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자기 이름을 썼다가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구연에 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화자는 부끄러운 자기 이름 때문에 슬퍼서 이름을 덮어버립니다. 여긴 이유가 있는데요. 실은 윤동주 시인이 유학을 위해서 히라누마 도수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말을 자유롭게 썼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지금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화자는 자신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네, 다른 대상에 감정을 넣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요. 8번, 화자는 현재 자신을 무엇에 빗대는가? 역시 구연에 있죠? 네, 밤을 새워 우는 벌레입니다. 화자는 밤새도록 우는 벌레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죠. 그럼 이때 화자의 정서는? 네, 사랑하는 게 멀리 있어서 외롭고 그립고 또 자기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고 이 현실이 슬프고 이 모든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네, 10년에서 분위기가 바뀌죠. 시에서 이렇게 흐름과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시상전환이라고 하는데요. 10번, 이 시에서 시상전환이 시작되는 부분은 그러나부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11번, 봄이 오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는 무슨 뜻일까요? 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마 시인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면 내 부끄러운 이름과 부끄러운 시와 부끄러운 삶도 의미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희망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 시집을 꼭 출판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었고 출판 비용도 없어서 시인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집 원고를 친구에게 주고 일본 유학을 떠나죠. 살아있을 땐 시집을 출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시인의 시를 읽고 있으니 시인의 이 예언이 실현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12번, 이때 화자의 정서는? 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을 보면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라고 말하죠. 거외다의 뜻을 묻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무성할 것이다를 좀 더 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외다에서 느껴지는 결연한 다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네, 10년에서 시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에는 밤을 하나하나 해석하며 시인의 마음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시가 조금 길어서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의 상징적 표현을 알아볼게요.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